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양성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도의원이 된 목사 도의원이고요. 의왕시를 기반으로 경기도에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와 또 교육청 예결특별위원회를 맡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의원님들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민생의회 하면서 매번 느꼈는데요. 목사님이 도의원을 하신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 5부 시작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신교. 그 목사님을 하시다가 도의원을 해야겠다고 정치를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가 있었죠. 저는 이제 목회자는 결국 영혼을 살리는 어떤 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또 그리고 우리 상위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이 결국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조례로 만들어질 때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최초로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성평등 조례는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 조례하고 다르다. 그 상위법에 맞춰서 양성평등 조례로 바꿔라. 이렇게 17만 4천 명이 서명해서 최초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3년이 돼도 이 상정을 안 하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 도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직접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들을 많이 만들지만 또 그런 조례들이 또 그렇게 다 불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일이고요. 도의원으로서의 일.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라운데 보통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 하면 남자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성 목사님이셨고 또 양성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목회하시면서 정치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의원 하시는 동안은 목회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목회 계속 하십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도의원 활동하고 주일에 목회하시고 하는 이 생활에서 이제 균형이라고 할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시게 되나요? 아무래도 도의원이죠. 도의원의 역할은 어쨌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우리 교회 일은 주일을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일에 도의원 활동을 하는 것도 어쨌든 목사님으로서는 그 목회 활동처럼 정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랍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들 많을걸요. 지금 경기도 의회에 여자 목사님이 도의원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의원님 지역구가 의왕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의왕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의왕시는 말 그대로 의로 의자의 임금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굉장히 좋죠. 의로운 왕이 사는 곳. 그런데 자연과 이렇게 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있어서 그 도심 속에 힐링을 할 수 있고 네. 또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공기가 좋다고 그러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의왕은. 그래서 한번 살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의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원에 북수원 쪽에 사는데 서울을 나갈 때 의왕을 이렇게 잠깐 지나가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녹지가 많더라고요. 의왕이. 네. 그래서 살기 좋다는 거는 오며 가며 보면서 저도 좀 느꼈는데
그 의원님께서 자꾸 제가 목사님께서 하려는 의원님께서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실 때 요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공약이었을까요? 그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양성평등.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건 제가 꼭 네.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네네. 또 아이들 교육 환경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고 아니면 학교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좀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장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면 또 맞아요. 다 이렇게 그런 금방 부분들. 오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살균기 이런 것들이 학교에 좀 설치돼서 학업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또 소외된 계층의 노인 문제라든가 우리 초고령 시대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양성평등이나 다 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결국은 네. 이렇게 꼭 사회적 약자만은 아니에요. 교육 부분도 그렇고 어르신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약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냥 우리 살아가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요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먼저 체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 친환경 살균 소독기 도입하고 이러는 건 학부모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그래요. 우리 매주 금요일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왕시의 서성란 의원님. 의왕시가 의로운 임금왕. 네. 의로운 왕이란 뜻이라는 것 저만 모르고 다들 아셨나요? 저는 아까 들으면서 솔로몬이나 다윗이 생각났는데 그래요. 음악 듣고 5부에서 서성란 의원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은 아까 4부에서 목사님으로 일요 주일에는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의왕시에서 도의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국제기아대책 의왕시 지부 회장이세요. 그래서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노인인권 지킴이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웃이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좀 관심 가졌다가 또 지나면은 까먹고 그러죠.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왕시가 사실 제 친구 부모님들도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전원주택처럼 짓는다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이 살기에 좋은 곳인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노인인권 지킴이 활동하신 거나 지역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좀 느끼신 점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부유해서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의왕시가 다시 재개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이사도 가시고 그렇겠네요. 네, 또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지킴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을 그전처럼 가족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면 좋지만 요즘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실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소홀한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게 이 시에서 제 노인 지킴이 그걸 임명해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의정 활동을 할 때 좀 더 챙기거나 관심 가졌던 분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간병인 문제 이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간병인이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 중국 교포 이런 분들이 거의 간병인을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지금 간병인이 많이 부족한 실태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간병인들을 이렇게 간병을 하게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 간병하실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직 가능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알게 되고 그게 결국은 노인들의 어떤 간병하는 서비스 이런 네. 부분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간병인 요양병원 이쪽 관련해서 여러 이제 정책이나 조례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 모든 성인들의 관심인 게 본인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다. 말씀처럼 거기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의원님 보니까 의왕시에서 지역 사실 교회에만 계셔도 찾아오는 분들 얘기만 들어도 민생 현안을 정말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왕시에서 이렇게 지역 곳곳을 다녀다 보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확실히 현안인 것 같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느끼시는 민생 현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꼭 의왕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들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건축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상권은 남아 있는데 주민은 다 떠난 상태. 그렇네요. 예, 다시 그렇게 시민들이 정착할 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한 4년 그 네.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 윙윙윙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갈미상가 지역이 네. 개원예대 앞에 그 상가가 그래도 제일 큰 그래도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의왕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가 이제 고가 밑에다 보니까 낮에도 조금 어둡고 좀 침침한 좀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개원예대 같은 건 대학교가 계속 뭐 12개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방학 기간이 또 있고.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조금을 통해서 좀 여기를 좀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하는 벚꽃 조명 네. 그리고 그 조명을 좀 밝게 밝히었더니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되게 환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이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좀 보람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네, 그렇죠.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니까 밝으면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래요. 지금 뭐 재건축이 있으면 일대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다 싶은데요. 의원님 혹시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나 아니면 현재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하다 보면 내가 그 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안에 이게 지금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조례는 있는데 네.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이 없다 아니면은 그게 불안전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고령자나 또 이렇게 저소득층 아니면 신혼부부 이렇게 새로 우리 집을 또 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점에 있을 때 이들에게도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내가 기거하고 싶은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그러니까 그냥 주택 지원이 아니라 여기서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지원을 하려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은 질문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임지훈이 부릅니다. 사랑의 썰물. 경기도의회 의왕시를 대표하는 서성란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 여성 목사님 출신으로 의원이 되신 분으로서는 최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으로서도 하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은 예. 최초 도의원으로는 최초고 네.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할 때 뭐 그렇게 하셨을 때 목사님도 계셨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처음부터 목회자들이 사실 저는 영웅구령도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저는 입문해야 되는데 제가 좀 먼저 그렇게 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 재헌의회 만들고 그다음 국회 되고 할 때는 목사님 출신 의원들이 이 의원이 계셨는데 경기도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회로 좁혀 생각해도 역시 그래도 전국으로 생각해도 여성 목사님으로 본다면 역시 최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최초 타이틀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대개는 성직자들, 목회자의 그 역할은 거의 남자 목사님들이었던 주 그거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은 거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우리에게도 목사 안수할 수 있는 안수권을 줘라 이렇게 해서 아직도 교단 중에는 여성 목사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한 20년 좀 넘은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이제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경기도만 생각하면 31개 시군에 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여자 목사가 연합회장을 의왕시에서 한 거 최초고 지금은 또 그렇게 31개 시군을 또 다 어우르는 게 경기도 기독교 연합회예요. 네. 그 안에 또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남자 목사님들의 어떤 성역에 제가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네, 그렇죠. 기독교 각 교파가 있는데 초교파적인 연합회에서 회장을 하시는 건 역시 그 리더십을 인정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우리 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계시면서 주거 안정 지원하는 조례안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뭐 바닥 신호등 또 그런 바닥 신호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시죠? 잘 모릅니다. 거의 그거 저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그 보행 안전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의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도 그리고 걸어갈 때도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그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고 그 음성으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바닥 신호등이 많이 필요한데 또 적색불에 또 이렇게 자녀 시간 이렇게 알리는 알림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단횡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차가 안 오면 이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있는데 지금 몇 초 후에면 신호가 바뀔 거야라고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 그리고 또 그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행자가 많거나 또 학교 앞이거나 이렇게 필요한 데 위주로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보행하시는 분이나 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우리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몇 분 후에 신호가 바뀌는지 뜨면 무단 횡단을 훨씬 덜 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막 가는 건데 그러네요. 의왕시의 교통 현안은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의원님?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선지구나 오정 고천지구나 저기 부곡으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쪽으로라든가 판교 쪽이라든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버스 그 부분도 우리 적용을 좀 의왕에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톡버스라고 이렇게 택시 요금처럼 택시를 내가 필요해서 불렀을 때는 굉장히 요금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톡버스 부분도 이번에 의왕에서 이제 도입을 할 거고, 또 의왕 같은 경우는 의왕역만 지금 철도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월판선이나 인동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왕시 안에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철도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 중이고, 네. 그리고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 이제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의왕은 대중교통적인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철도로도 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의왕시에 그 철도 대학인가요? 철도 네, 뭐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버스나 철도 교통이 좋아지는 건 사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의원님께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인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게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도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더위였다.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비가 내려도 이제 우리가 장마철이라는 게 있어서 그 대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그렇게 내릴 때 굉장히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이 좀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연시키고 또 그 부분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기 오염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력하면, 우리가 좀 환경을 좀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뭐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러 정책이나 조례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성란 의원님과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의원님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 이렇게 그분들한테 우리의 힘을 실어줘서 일을 대신 해달라고 일꾼으로 뽑았다면, 그 일꾼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네. 그리고 그 일을 참 지혜롭게 열심히 잘하면, 그러면 뽑으신 주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일 잘하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좀 합당한 그런 참 잘 뽑았구나. 우리 도의원이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게,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인 유권자들 마음에 드는 도의원이 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나눠봤는데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서성란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저희에게 전할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 또 출연해서 아니면 기후 톡파원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